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내집 갖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검단신도시 AA24 중흥 1순위 경쟁률 인천 투 버킷리스트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검단호수공원역 중흥 S클래스 청약 접수 결과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한 일반 공급 가구수 및 예비 입주자 선정 가구수의 미달시 후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쟁률이 꽤 되네요. 84A는 1순위가 당해가 28대1, 기타가 45대1. 그 다음에 84B는 84A가 꼭 A가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B는 좀 떨어지네요. 18대1, 33대1. 112가 3.5대1, 4.4대1. 그 다음에 114가 7대1, 11대1.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112회 전체 1순위 마감 완료. 112는 1순위 마감인 것 같은데 마감이 안 된 것 같으네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이 112만 이상하게 이번에 경쟁률이 낮더라고요. 특공도 보니까 다른 데는 막 노부모 부양 막 이런 것도 경쟁률이 높던데 112만 미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확실히 1순위도 경쟁률이 낮네요.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난히 완판 되겠네요. 완판은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습니다. 역세권도 아닌데요. 완판이네요. 대형은 생각보다 낮네요. 기대보다는 약간 저조하네요. 대출 규제 등으로 진입각 잡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 정도면 선방했네요. 이 바닥은 쫄보가 많아서 확확 티가 나거든요. 아무튼 검단신도시에 있는 쓸만한 아파트들 기준으로 국평 기준 무조건 6억 이상의 시대가 도래했네요. 40평도 무난하게 7억 5천억대에 진입한 셈이고요. 물론 쓸만한 단지들 위주고 101쪽 최남단 단지들에게 훈풍이 돌려면 좀 걸리긴 할 듯이오. 1주택인데 가족 포함 3개 112 넣었는데 살짝 기대해도 되려나?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평수가 112가 나왔는데요. 이런 거는 점수 낮은 분들한테 기회죠. 가능할 것 같네요. 신의 한 수. 1주택 114 2개 넣었는데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아서 좋네요. 저게 다 실수요. 실거주겠죠. 일반 공급 6,800개 통장 들어왔는데 기대보다 저조하다. 얼마나 기대를 한 건지. 112는 북동향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 114가 111보다 경쟁률이 높을까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죄송해요. 114는 판상형 4배이고 112는 타워형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판상형을 다 좋아하죠. 4배 판상형은 마통풍 구조로 통풍도 잘 되고 그래서 선호를 합니다. 112는 제일 뒷동에 배치. 그렇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12 VR 한번 보세요. 평면이 그지 같고 거실 주방 사이 기둥도 하나 있어요. 주방 싱크대는 5구 타입만큼 좁고요. 그거 보시고 114 VR 보시면 이해됩니다. 구조 때문에 그렇죠. 타워형의 다들 기둥의 둥절. 정말 친절하세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112는 방향도 북향이에요. 여기 기둥이 있네. 이렇게 진짜 저 안에요.
아무리 봐도 기둥과 구조가 차라리 칸막이로 벽을 만들어주지. 1순위 탈락자는 2순위와 다시 예비 경쟁 들어가는 건가요? 2순위 청약은 의미가 없네요. 1주택자 114 넣었는데 해당 지역 이번에는 제발 한 번만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든 기주택 처분 조건 하면 나올 것 같은데 AA17 있어서 아마 많이들 안 하신 듯 저도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AA17은 토지 분양가가 높아서 840 분양가 7억대 얘기가 있네요. 몇 점인지 모르지만 후회하실 수도. AA17은 역대급 점수일 겁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내집값기 검단 신도시 중흥 112 A타입 제니크홍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타 지역에서 이번에 중흥 관심 가지고 당첨되면 실거주 목적 112 추첨이라 청약 넣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곳 글 올라온 거 읽어보니 112가 인기가 없어도 너무 없고 댓글들이 이 타입은 다 안 좋은 글만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뭐 아직 당첨된 것은 아니지만 호호호 김칫국 모아를 못 가보고 사이트에서 기둥이랑 타워형 보기는 했는데 타워형에서 살아보고 싶었고 작은 방들 향이 안 좋다고 알아도 막힘없는 뷰라 일단 112에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 글 보고 나니 막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네요. 같은 단지라도 구조가 별로면 차후에 집값이 엄청 차이가 나고 계속 비인기라 집 매매도 어려울까요? 당첨되고 고민해야 하는데 호호. 이렇게 비인기 타입이면 당첨돼도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나 해서요. 제 선택이지만 집 매매는 잘 몰라서 불인이에게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글입니다. 제 의견을 말하고 싶지만 저도 똑같은 불인이라 참고요.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데 청약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당첨되시길. 기둥이 있는 집은 인테리어 조금만 해도 괜찮아요. 그 기둥 옆으로 주방이라 주방 수납 하단장을 쭉 옆으로 이어도 좋을 듯 합니다. 기둥이 있는 집 찾아보면 꽤 있어서 인테리어 많이 나와 있어요. 직접 가벽 설치해도 좋고 여러 사항 많으니 걱정 마세요.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선당후곰. 무조건 선 당첨하고 후 뒤에 고민해라 이거죠. 뭐든지 당첨되고 난 후에 고민하는 거 즐겁지 않나요? 당첨되어도 안 되어도 고민이 아파트 당첨. 검단 쪽은 분양가 타 지역에 비해 엄청 싸고 앞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이고 당첨 우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84여서 고민거리가 아니었는데 112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방옆 기둥이랑 4배이 아닌 거로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다른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글쓴이 분께서 타워형 원하셨더니 이건 딱히 문제가 안 되고 기둥만 잘 인테리어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네요. 112가 왜 인기가 없었냐면 일단 기둥이 시야 가림, 향이 거의 동향 북향, 타워형의 바깥 라인, 발코니가 복도 팬트리 지나야 됨, 동선 불편, 상대적으로 역에서 좀 먼 위치. 그래도 현관 넓고 방 많고 드레스룸 넓고 거실 넓어서 나름 좋은 부분도 있는데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겠네요. 급하게 보고 112 넣어볼까 하는데 여기 분양 전 전매 가능한가요? 계약금은 있어야 하는 거죠? 분양 전 전매 가능, 계약금 10% 필요, 1주택자 처분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 나오나요? 나오는데요. 모화 상담했습니다.
당첨이 쉬운 형태긴 해요. 선호도가 집값과 상관은 없지만 같은 단지 안에서는 같이 오르는 것을 더 많이 봤습니다. 좋은 층 당첨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4배의 구조보다는 특색이 있어서 좋아 보이기도 해요. 집 꾸미기도 좋아 보이고요. 제 로망인 소파 뒤에 식탁 두기도 가능하고 기둥을 이용해서 인테리어도 가능하고요. 84 타입이 저랬으면 조금 답답했을 텐데 40평대라 널찍하니 괜찮을 듯해요. 단기적으로는 보합이나 결국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 아파트들 110, 99, 114 이런 타입들은 다 5억대의 분양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비싸 보여서 그래요. 그러나 살 수 있을 때 산 놈이 항상 승자죠. B타입과 나중에 5천 이상 차이 날 겁니다. B선호라도 단지 가치에 따라 같이 상승하겠죠. 불인이들만 걱정하지 다른 고수님들은 걱정하는 분 하나도 없네요. 맞죠? 동의합니다. 같은 면적 다른 타입 몇천 차이 나는 걸 봤습니다. 기둥 부분은 인테리어로 커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디어 잘 내면 꽤 좋은 효과적인 구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방 앞에 식탁 놓으면 양창 창문 개방감이 압도적인 훌륭한 다이닝룸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타워형을 좋아해서 그런지 평면도 보자마자 너무 괜찮게 봤어요. 작은 방 북향은 생각하기 나름이긴 해요. 전 애들이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 공부할 때를 생각해서 애들 방은 북향 쪽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단 4배의 판상형 타입이랑은 나중에 팔 때 금액 차이는 약간 납니다. 4배이랑 타워 둘 다 살아봤는데 전 타워가 편해요. 타워형도 타워형 나름입니다. 제가 보기엔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 타워형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유는 주방에서 벽 구간은 인테리어 수납장을 놓고 나면 다이닝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방에서 어떻게 뷰를 보면서 다이닝룸을 꾸밀 수 있겠어요. 판상형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알파룸도 방 크기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 112 청약 예치금을 잘못 알고 거의 울 뻔했는데 기회가 와서 넣었습니다. 타워형 중에서 굉장히 대형평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구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입지는 못 바꾸는 거니까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장점이 많은 타입 같아요. 동 배치만 앞동으로 줬어도 110이 넣었을 거예요. 호호. 어차피 넣으신 거라면 분상제 청약은 일단 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4 10억 같다고 칩시다. 110이면 평면 구리니까 넌 그냥 5억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결국 114랑 갭 두고 쫓아갑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내집깎기 검단 신도시 대형 쇼핑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푸르지오 더 파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업무차 다산 신도시 와보니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하나로 주변 상권 활성화 및 도시 이미지가 크게 다르네요. 검단 신도시에도 콤플렉스 쪽에 이런 쇼핑몰이 조성돼야 검신 인프라 부족의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정차형으로만 다투는데 그럴 시간에 대형 병원과 쇼핑몰 등 앵커 시설과 인프라 확대를 지역 정치권에 요구해야. 와, 근데 다산 신도시 살기 좋네요. 솔직히 생활 환경은 검단 신도시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검신 내부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민원 넣는다고 이미 정해진 역이 변경될 것도 아니고. 댓글을 보겠습니다. 지척에 김연아 롯데몰, 고양 스필, 청라 스필이 있는데 수익이 나올까 싶네요. 수익이 나오려면 김연아 이상으로 가든가
청라 스필 이상으로 가야 하는데 불가능하죠. 청라와 검단은 상권도 전혀 다르고 물리적 거리도 꽤 있는지라, 그리고 이제 검단구와 청라구로 나뉠 텐데 검단 신도시에 스타필드 들어오면 좋겠네요. 신도시 젊은 부부들이 청라 이상의 쇼핑 구매력을 보여줄 텐데 들어오면 장사는 잘 될 것 같은데요. 영업은 엄청 잘 될 거예요. 김포가 확 죽겠죠. 이왕이면 인천 시내에 소비를 많이 늘려줘야죠. 괜히 서울 강서구나 김포 가서 돈 쓸 게 아니라 코스트코나 스타필드 등을 유치하려는 지역 국회의원과 새로운 구청장 등의 노력이 필요할 듯. 지하철역 가지고 다툴 게 아니라 서강급은 이미 예타 통과되었으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런 앵커시설 유치에 힘을 쏟아야. 청라 스필돔은 역대 최대 규모로 청라에 생긴다고 청라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인천의 랜드마크인데요. 전 검단에 15년 사는데 청라 가본 적 몇 번 없어요. 호기심에 한두 번은 방문해도 스타필드 크게 생겼다고 자주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님 의견은 존중하지만 그게 대다수의 의견은 아니고, 그걸 기업이 모르는 게 아니고 타산 안 나오면 유치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기업은 바보가 아니죠. 유치 안 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죠. 저는 반대인데 검신 21년에 이사와서 청라 한 번씩 갑니다. 거기 호수공원 한 바퀴 돌려고 차 끌고 거기까지 가거든요. 최근에도 다녀왔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지 생각도 해봤네요. 이게 참 위치적으로 불이익이 커요. 기존의 상권 형성역의 중심에 있다 보니 차로 20여 분 거리인 김포공항의 롯데백화점, 30분 거리의 이케아, 30분 거리의 코스트코, 20분 거리의 현대아울렛, 풍무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기존 구도심의 대형마트 등이 있어서 좀 아쉬워요. 신도시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것과 차로 20-30분 이동은 차이가 크죠. 다산 신도시 와서 미팅 시간 남아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주변 둘러보니 주변 아파트 단지와 더불어 상권도 잘 정리되고 깔끔하네요. 저도 푸르지오 더 파크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구가 되잖아요. 내년 이제 7월 1일부터 분구가 되는데, 분구가 되면은 이렇게 서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긴 서구는 쇼핑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검단구는 검단 신도시 하나 달랑 있는데, 쇼핑도 딴 데 가서 쇼핑 청라 가서 하고 그러면은 검단 신도시 세금은 어떻게 뭘로 메꿀 겁니까? 그래서 검단 신도시 주변에 쇼핑센터들이 좀 있어야지, 검단 신도시에서 이분처럼 슬리퍼 신고 걸어갈 수 있는 데 있어야지, 그러면 검단 신도시 주민분들이 검단 신도시 안에서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금이 검단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검단 신도시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 뭐가 많든 그거는 한참 차 끌고 나가야 되니까, 그거보다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큰 신도시에 쇼핑몰 하나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면은 정치적으로라도 해결을 해서 좀 만들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5호선이나 서강급 정체역이 확정돼야 병원들도 움직여요. 맞습니다. 저도 다산에 현대 아울렛 가봤지만 그런 쉼터 같은 쇼핑몰 꼭 RC7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름철이 되면 더더욱 주변에 슬리퍼 신고 움직일 수 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곳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광교의 갤러리아 포레나 아님 마포의 메세나폴리스 같은 곳 들어오면 좋겠어요. 호호.
RC7은 꼭 그렇게 되도록 정치권에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네콤이 메세나폴리스 정도는 될 겁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임장을 가보니 백화점 및 쇼핑몰은 커녕 심지어 대형마트도 없더군요. 휴게시설도 매우 부족하게 보였습니다. 신도시답게 젊은 연령층이 많고 소비력 대비 마땅히 돈 쓸 곳이 식당 외엔 없어 보이더라고요. 7.5만 세대 20만 인구 수요 대비 인프라가 이해 안 될 만큼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록 단위 유효부지가 궁금했습니다. 투자는 사기업이 진행하겠지만 미확정 블록 단위 유효부지에 자구책으로나마 유치에 힘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필드 마켓이라고 일산 가보니 소규모 면적이나 외식 쇼핑 장보기 놀이를 멀티로 할 수 있고 유유부지 용도로서 적당하겠다 생각들긴 합니다. 지도도 올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위드업하고 물류유통단지 지도입니다. 물류유통 쪽에 트레이더스나 도시구조가 조밀하고 주택위주의 급하게 만든 신도시라는 느낌이 듭니다. 주변 청라와 한강 신도시만 비교해도 너무나 기반시설에서 차이가 큽니다. 이건 변치 못할 듯이오. 솔직히 검단 신도시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 쾌적함은 떨어지죠. 호수공원 주변이 얼마나 잘 조성되는지 봐야겠지만 저는 검단 신도시 쾌적한 거 저 시골에 처갓집 갔다 올 때랑 똑같던데요. 이 공기가 너무 좋아서 시골 공기처럼 달더라고요. 인천에 신세계 백화점이 없어서 신세계 백화점 들어오면 딱인 것 같습니다. 인천 신세계 오픈 행사 크게 하고 셔틀 돌던 시절이 그립네요. 신세계 폐점 후 뉴코아만 가요. 청라에 스타필드가 들어오는데 이게 일반 스타필드가 아니고 동구장 같이 들어오는 초대형 규모입니다. 그런데 검단에 신세계가 또 들어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스퀘어 1 좋더라고요. 아기 데리고 가기도 좋고 비슷하게 생기면 좋겠어요. 다산을 애초에 비교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김연아가 있어서 가까우니 저도 자주 가기도 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호흡음 상권 덕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저기 신한 앞 공터나 뭐 좀 들어왔으면. 싸움 그만하고 이런 인프라에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형마트 병원도 없고 공원도 작고 그나마 자랑이었던 영어마을도 전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신도시에 이사 오기 전에 뭐 다이소가 뭐 들어왔어요, 무슨 빵집이 들어왔어요, 막 그래서 저게 뭔 소린가, 무슨 다이소 하나 들어왔다고 그걸 그 부동산 카페에 올리고 무슨 빵집이 하나 들어왔다고 올리나 희한한 사람들이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거 신도시에 제가 이사를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신검단 중앙역에 이사를 왔는데 2월 달에 왔는데요. 지금 2, 3, 4, 5, 6, 7, 6달, 6개월 됐는데 주변에 식당이 하나도 없어요. 식당이. 처음에 왔을 때는 GS 프레시라고 슈퍼 하나 있고 부동산만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저쪽에 한참 걸어가면은 제일풍경채 2 쪽에 약국이 하나 이렇게 옆에 있더라고요. 그거 2개밖에 없어요. 쓸만한 거. 이제 우리 아파트 앞에 편의점 하나 생겼네요.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쇼핑 그 역 앞에 신검단 중앙역 앞에 상가 건물 3개가 있는데 이제 지금 안경점 하나 생기고 여기 메가커피 하나 생기고 그리고 여기 탕화푸른가 그 식당 하나 개업했네요. 중국집 탕화푸르. 그리고 이제
야채 가게 2개 생기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려면 오늘도 저도 걸어서 하나마트 하나 식자재 마트까지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거기 가서 뭐 사고 주문시키고, 제가 추어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식자재 마트 옆에 설악 추어탕이라고 있는데, 요즘 같은 여름철에 이제 기력 빠지고 그럴 때 이 추어탕 한 그릇 먹으면 기운이 벌떡 납니다. 이거 저 보약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식자재 마트 옆에 저 그 설악 추어탕 있는데 잘해요. 오늘도 거기서 먹고 왔는데, 이렇게 밥 한 끼 먹으려면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빨리빨리 저 상가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